보겠습니다. 38번 문장 넣기. 잘 보자. 예를 들어서 for instance 예를 들어서 혁신적인 아이디어. 어떤 아이디어야? earned Einstein his Nobel Prize. 이게 뭔 뜻이야? earned라는 것은 가져다 준이란 뜻이야. 아인슈타인에게 노벨상을 가져다 준 그의 혁신적인 아이디어. 그 다음 하이픈과 하이픈이 두 개가 들어갔다라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삽입됐다는 얘기야. 됐냐? 네. 그러면 문장 전체의 주어인 the revolutionary ideas appeared 이게 동사가 되는 거지. 이렇게. 맞지? 이게 주어, 이게 동사라고. 그리고 얘는 수식이고. 그러면 아인슈타인에게 노벨상을 가져다 준 그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은 근데 이 아이디어가 뭐에 관한 아이디어야? concerning, 무엇에 관한이란 뜻이야. 무엇에 관한? 특별한 이론에 관한. 어떤 이론이죠? 상대성 이론이죠. 그리고 또 photoelectric effect라는 것은 이게 광전 효과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의 대표적인 이론 두 개는 상대성 이론과 광전 효과 이론이 있는데, 했지? 다시 보자.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 삽입구가. 어떤 아이디어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라고. 됐지? 특별한 상대성 이론, 그리고 광전 효과에 대한 그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나타난다. 무엇으로서? 논문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Annalen the Physic라는 논문으로서 appear는 등장하다. 나타난다. 이런 뜻이 돼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예를 들어서라는 이 표현이야. 그러면 제시문을 집어넣을 자리는 무언가의 예가 돼야 돼. 맞아? 자, 아인슈타인에게 노벨상을 가져들었던 그의 혁신적인 이론들, 상대성 이론이라든지 광전효과 이론이라든지 얘네들이 논문 형태로 이제 등장합니다. 이 잡지, 이게 잡지예요, 잡지. 알았어? 물리학 잡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물리학 잡지의 논문 형태로 등장했다는 얘기가 돼. 무엇의 예일까? 가자. 자, 초기 단계에, 현대과학의 초기 단계에, 현대과학의 초창기에 과학자들은 소통했어요. 또는 전달했어요. 그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largely, 주로 무엇에 의해서? 책을 출판함으로써. 그러니까 현대과학의 초기 단계에 과학자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책을 출판해서 전달했어요. 책으로 전달했다고. 자, this modus operandi. 요 단어는 뭐 전문 용어인 것 같아. 이게 뭔 뜻이냐면 이게 작업 방식이랍니다. 기억합시다. 작업 방식. 맞죠? 다시 말하면 책 출판이야. 책을 출판해서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전달했던 작업 방식. 맞지? 얘가요. is illustrated. 설명됩니다. 설명됩니다. not only 나왔다. not only A. 바로서 B네. A, B의 형태가 어떤지 보셔야 되죠. A와 버러스 뒤에 B의 형태가 똑같죠. by 명사, by 명사니까, 그지? 자, by Newton's Principia, but also by Copernicus on the revolutions of the heavenly spheres. 이게 뭐냐면 heavenly sphere라는 것은 천체가 되겠고요. 맞죠? 그 다음에 revolution 하면 혁신, 혁명 이런 게 되는데 요게 지금 책 제목이에요. 됐나요? 이런 책에 의해서 또 이런 책에 의해서
이런 작업 방식이 또 케플러의 The Harmonies of the World에 의해서 또 갈릴레오의 Dialogues Concerning the Two New Science 이게 다 작업 방식, 다시 말하면 책 출판에 대한 예가 된다고. 이해하겠어? 여기 이렇게 기울어진 거 있지? 기울어진 글씨. 그지? 이태릭체라 그래. 기울어진 거 있잖아. 맞아? 그 다음에 이게 다 책 제목이야, 이게 다. 됐지? 책이에요. 그러면 1번 이하의 문장은 책에 관한 얘기야. 책에 관한 얘기. 그런데 제시문은 뭐라고? 논문에 관한 얘기야. 맞아? 제시문에는 잡지에 논문 형태로 실린 것이 등장한다는 얘기야. 맞아? 알았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가 나오려면 책에서 뭐로 바뀌어야 돼? 잡지에 논문 형태로 바뀌었다는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아. 가보자. 자, with 무엇으로 인해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고 advent란 단어는 출현이야. 과학 periodicals 이게 정기 간행물이란 뜻이에요. 주간지, 월간지, 연간지처럼 정기적으로 나오는 출판물들 있지, 간행물들. 그게 periodical이에요. 됐어요? 그래서 이러한 정기 간행물의 출현으로 인해서 이거는 원인을 나타낸다고 보셔야 돼요. 위시. 알았지? 인해서 자, 정기 간행물의 예를 들고 있네요. such as 무엇과 같은 The Transactions of the Royal Society of London 이게 정기 간행물의 제목이라고. 이탈릭체로 기울어진 건 제목이라 그랬다. 맞죠? 이것으로 인해서 쉼표 찍혔고요. 책은 점차 yield라는 것은 양보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책은 점차 양보했어. 또는 ground라는 것이 토대 또는 자리야. 토대나 자리를 양보하다 또는 자리를 내주다. yield라는 단어는 양보하다 또는 내주다로 해석이 돼야 되고 ground라는 단어는 토대나 자리 이렇게 돼. 이것을 누구에게 내줬냐면 technical journal article 기술적인 잡지나 논문 기사 같은 거예요. 기술적인 잡지나 논문. 그래서 전문적인 또는 기술적인 학술 논문 전문적인 학술 논문 기술적인 어떤 학술 논문에 자리를 내줬어. 다시 말해서 책이 이제 슬슬 사라지고 학술 논문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얘기야. 그러면 제시문은 이 3번 이후에 들어가야 돼. 맞지? 자, as는 뭐뭐로서가 되겠고 cheap form of scientific communication 과학적 소통의 cheap 주된 form 형태 됐죠? 자, 과학적 소통의 주된 형태로서 자리를 내주었다. 학술 논문지. 전문적인 학술 논문에 자리를 내준 거야. 그러면 전문적인 학술 논문에 자리를 내준 것에 얘가 들어가야 되니까 3번 이하에 들어가야 된다고. 맞아? 물론 책이라는 것이 were not abandoned 완전히 버려지진 않았어. 함께 완전히 버려진 건 아니야. all together 전부란 뜻이야. 물론 책이 완전히 버려진 것은 아니었죠. as는 뭐뭐뭐 하듯이 뭐뭐뭐에서처럼 접속사예요. 다윈의 종의 기원이라는 책이 보여주듯이 책이라는 형태가 완전히 다 사라진 건 아니었어.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학술 논문이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이 다 사라진 건 아니야. 됐어? 이해하셨나요? 완전히 버려진 것은 아니었어요. 자, 3번 이하에, 4번 이하에 또 들어가야 돼. 왜냐하면 2번하고 3번이 지금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2번 내용이 뭐였어? 전기 간행물의 출현으로 인해서 이런 책들, 이런 간행물들 때문에 책이 자리를 내줬다고. 전문적인 학술 논문에 자리를 내줬다고. 주된 과학 소통의 어떤 그런 형태로 자리를 내줬어. 그러나 책이 완전히 다 사라진 건 아니었어. 이어지잖아. 4번 갑니다. 자, 그렇다고 할지라도 even so, 그렇다고 해도 이것은 eventually, 결국 became possible, 가능해졌다. 자, 이시 가주어입니다. 이 문장 굉장히 문법적으로 중요합니다. 이것은 결국 가능해졌다. 이시 가주어. 그러면 for가 의미상의 주어고 to establish, 요게 진주어이면서 의미상의 동사인 거야. 얘는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거고.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렇게 주어를 해석하는 거야. 과학자들이 명성을 쌓는 거예요. reputation을 establish 하는 겁니다. 과학자들이 명성을 세우는 것이 가능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창의적인 기여, 공헌에 대한 명성을 쌓는 것이 가능해졌다. 됐죠? without ing. 다시 말하면 뭐뭐 없이, 하지 않고, 그러니까 출판하지 않고 하나의 책 길이의 트리트먼트라는 것은 뭐예요? 다룬 것이야. 다루는 것. 뭘 다루는 거예요? 그들의 아이디어를. 됐지? 그러니까 책 한 권 길이에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다루는 어떤 것을 출판하지 않고서도 그들의 창의적인 기여나 공헌에 있어서 명성을 쌓는 것이 가능해졌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자, 3번 이하에서는 뭐라 그래? 책이 다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도 책 길이에 뭔가를 출판하지 않고서도 명성을 쌓을 수 있었다. 됐지? 그래서 이어진다고 3번하고 4번도. 그래서 5번에다 넣을 수밖에 없어요. 됐습니까? 예를 하나 들어서, 자, 아인슈타인에게 노벨상을 가져다 줬던 그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들, 상대성 이론이라든지 광전효과 이론이라든지 얘네들이 이 잡지의 논문의 형태로 등장하게 되었다. 여기야. 그래서 그의 스테이러스가 뭐야? 스테이러스. 신분. 지위. 이런 뜻이야. 문제가 되는 거. 왜 5번에다 집어넣어야 되냐면 여기 봐봐. 잘 봐. 4번 문장에는 너 4번 봐봐. 그렇다고 해도 이것이 결국 가능해졌어요. 과학자들이 설립하는 거야. 명성을. 창의적인 기여로 인해서 책을 출판하지 않고서도 이렇게 됐잖아. 여기에는 지금 과학자들이라고 복수가 나왔어. 근데 이거를 히스라고 받을 수 있냐고. 안 되지. 여기 대어라고 받아야 된다고. 이게 만약에 과학자라면. 그러면 다른 사람 얘기가 시작이 되고 있잖아. 그래서 5번에 집어넣어야 돼. 왜? 여기 누구 얘기 나오는데? 아인슈타인. 됐지? 5번이 답이야. 이런 것이 하나의 단서가 되는 거예요. 히스라는 이 단어 하나가. 맞죠? 자, 가자. 그의 신분과 지위예요. 무엇으로서? One of the greatest scientists of all time. 모든 시대의 가장 위대한 과학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의 그의 신분. 됐죠? 얘가 does not depend on, 의존하지 않았다.
않았다. 출판에. 책의 출판에 의존하지 않았다. 그쵸? 아인슈타인 얘기잖아. 그래서 5번에다가 제시문을 넣을 수밖에 없네. 그럼 이 글은 뭐에 관한 얘기죠? 과학적 의사소통 방식의 변화. 책 출판에서 어디로 변화했다고? 책 출판에서 뭐로 변화했다고? 학술지라고 합시다. 논문 발표로 변화했다라는 이것에 관한 글이에요. 오케이? 이해하셨어? 자, 내용 정리합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과학적 의사소통 형식의 변화. 뭐에서 뭐로? 책에서 전문 학술지 논문. 맞죠? 오케이. 자, 현대 과학의 초기에는 과학자들이 무엇으로 생각을 전달했죠? 책으로. 뉴턴, 코페르니쿠스, 케플러, 갈릴레오 다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 과학 전기 간행물의 출현으로 책이 아닌 논문이 의사소통의 주요 형식으로 자리를 잡았죠. 그렇다고 해서 책이 다 사라진 건 아니었어요.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 및 광준 효과.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여기서 his를 갖고 있기 때문에 his status 5번에 들어가야 되는 거 단어 외워주시고 알겠습니까? 어드벤트 이 단어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yield 내주다, 양도하다, 양보하다, 명성 됐죠? 됐지? 저널이라는 이 단어는 학술지도 되고요. 일기라는 뜻도 돼요. 일기. 매일매일 쓰는 거 있잖아. 일기. 됐습니다. 39번 갈게요. 39번 폈어? 갑니다. 자, 비록 스포츠 클럽과 그리고 리그들이 may have 가지고 있을지라도 고정된 공급 스케줄을요. 여기서 헷갈리면 안 돼요. 이것은 가능합니다. 가주어이시네요. 뭐가 가능하대? 진주어네요. 증가시키는 게 가능하대. 뭐를요? 보는 소비자들의 수. 더 넘버 오브 복수명사잖아요. 더 넘버 오브 복수명사는 무엇들의 수예요. 수 결국. 이해하셨죠? 여기다가 쓰면 큰일 납니다. 넘버 오브 안 돼요. 됐지? 이게 무슨 말이야? 스포츠 클럽이나 리그는요, 경기 수가 고정되어 있잖아. 그치? 그래서 고정된 서플라이 스케줄이라는 것은 뭐냐면 고정된 경기 스케줄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럴지라도 가능해져요. 소비자의 수를 증가시키는 건 가능하다고. 그 경기를 바라보는 소비자의 수, 관중의 수를 증가시키는 건 가능하다 이거야. 야! 경기의 수가 한정이 돼 있잖아. 서플라이 스케줄이 경기 스케줄이라고. 스포츠 팀이 뭘 공급해? 경기 공급하잖아. 그래서 경기 스케줄이 한정이 돼 있어. 고정이 돼 있을지라도 그걸 보는 관중들의 수는 증가시킬 수가 있다고. 가보자. 서플라이 스케줄은 정신 바짝 차려요. 졸면 안 됩니다. 이 공급 스케줄이 뭐냐? 언급합니다. refer to 언급하다야. 또 나타내다야. 능력을 나타내. 능력. 어떤 능력?
비즈니스. 했죠? 한 업체가 바꿀 수 있는 능력이죠. 됐어? 뭘 바꿔? 그들의 생산율. 이거는 일반적인 회사의 공급 스케줄이래. 알았지? 일반적인 회사의 공급 스케줄은 뭘 언급한다? 업체가 생산율을 높이거나 줄이거나 할 수 있는 그거. 업체가 생산율을 높일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언급하는 게 공급 스케줄이잖아. 왜? 충족시키기 위해서. 수요를. 누구의?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공급 스케줄은 한 업체가 생산율을 높이는 능력을 나타내는 거야. 다시. 공급 스케줄은 한 업체가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생산율을 높이는 게 공급 스케줄이 나타내는 거야. 알겠지? 오케이. 어떤 기업들은 증가시킬 수 있어요. Be able to increase their production level. 생산 수준을 빠르게. 왜요? 충족시키기 위해서. 또 나왔어. in order to. 얘도 뭐뭐 하기 위해서야. 됐어? 그냥 to mean만 써도 뭐뭐 하기 위해서고, 이렇게 써도 to meet하고 똑같다고요. 목적이라고 얘랑 똑같다고요. 알았어? 증가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생산 수준을 빠르게 증가시키기도 한다. 어떤 회사들은. 지금 우리 공급 스케줄 얘기하잖아. 공급 스케줄이라는 것이 뭐야? 기업이 생산 속도를 바꾸는 거야.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럼 몇 개의 기업들은 생산 속도를 빠르게 올릴 수도 있어. 맞죠? 증가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근데 그러나 여기서 또 별표잖아. 기업이 아닌 스포츠 클럽들은 토트넘 같은, 맨유 같은 이 기업들은 고정되고 inflexible이 뭐야? inflexible. 유연하지 않은, 탄력적이지 않은, 비탄력적인. 자, inelastic이란 단어가 비탄력적이란 뜻이에요. inflexible은 유연하지 않으란 뜻이고, 이런 생산 능력을 가질 수 있어. 스포츠 클럽은 고정된, 유연하지 못하고 비탄력적인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어. 이 생산 능력이라는 게 뭐야? 게임 수야. 결국 스포츠 클럽은 지들이 마음대로 게임 수를 늘릴 수가 없다고. 지들이 막 할 수가 없어. 스케줄이. 야, 28라운드까지면 28게임만 하는 거고 30라운드라면 30게임만 하는 거잖아. 이거 지네 멋대로 증가시킬 수가 없어. 맞아? 스포츠 클럽들은 가지고 있지. 알려진 것을 가지고 있다고. 여기 중요해. Fixed supply schedule. 고정된 공급 스케줄로서 알려진 것을 가지고 있다고요. 됐어요? 이해하셨나? It is worth ing, be worth ing, 뭐뭐 할 가치가 있다. 뭐뭐 할 가치가 있다. 외워야 되는 표현.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라는 얘기죠. 가치가 있다. noting이 주목이니까 주목할 가치가 있다. 맞아? 대절은 주목할 가치가 있다. 그래서 이시 가짜, 대절이 진주하네. 이것이 해당되진 않는다. 의류, 장비, 멤버십, 그리고 메모라빌리아, 이게 기념품이야. 됐죠?
자, this is not the case. 이것이 해당되진 않는다. 옷이나 장비나 멤버십 카드나 기념품의 판매에 해당되지 않아. 얘네들은 얼마든지 공급을 늘릴 수가 있어. 기념품 많이 찍어내면 돼. 장비 많이 만들면 돼. 옷 같은 거, 그런 거 있잖아. 왜? 토트넘 7번 의상 이런 거 많이 찍어내면 돼. 하지만 경기 스케줄을 마음대로 막 늘릴 수는 없다고. 자, 그 다음 보자고. 클럽과 팀들은 플레이할 수밖에 없어요. 특정한 수의 a certain number of times during their season. 그들의 시즌 동안에는 특정한 어떤 특정한 수의 경기를 해야 돼요. 맞냐? 맞지? A certain number of times. 이게 특정한 횟수를 뜻해요. 특정 횟수. 특정 횟수라고 해야 되겠구나. 글자가 씨. (28라운드) 그러면은 전부 28게임밖에 못한단 말이야. 됐어요? 자, 아직 들어갈 자리가 아니야. 왜? 스포츠 클럽과 리그가 고정된 경기 스케줄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것을 보는 소비자의 수를 증가시킬 수 있대. 여기서 뭐라 그랬어? 3번까지는 고정된 시즌밖에 안 돼. 맞지? 4번은 뭐라 그랬어? 팬들과 멤버들이 are unable to get into a venue. 이게 경기장이야. venue, 경기장에 들어갈 수 없다면 그 revenue야. 이거는 revenue. 얘는 수입이고 소득이야. 수입이 어떻게 돼? 사라지게 되는 거지. 영원히. 맞아. 나쁜 얘기 나왔잖아. 관객의 수를 증가시킨다는 좋은 얘기잖아. 근데 지금 여기서는 3번도 4번도 전부 경기 수에 한정이 있고, 그 다음에 팬들이나 멤버들이 경기장에 가지 못한다면 소득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단어 봐봐. venue, 경기장, revenue, 소득, 수입. 단어 갖고 장난칠 수 있단 말이야, 선생님들이. 알았어? 네. 알았지? 경기장을 또 다른 단어로 뭐라 그러기도 해. 아레나. 알죠? 아레나. 무슨 아레나. 오케이. 좋아. 하지만 이제 집어넣어야 될 자리가 5번이지. 맞지? 맞죠? 왜? 스포츠 클럽이, 리그들이 고정된 서플라이 스케줄을 가지고 있을 그럴지라도 가능합니다. 소비자의 수는 증가시키는 건 가능하다 이거야. 바라보는 소비자의 수. 그러면 경기를 청취하는 사람들의 수, 경기 보는 소비자의 수를 어떻게 증가시키지? 그 예가 돼야 되지. 맞지? 예를 들어서 The supply of a sport product can be increased. 됐죠? 이해하셨어요? 스포츠 상품의 공급. 다시 말해서 여기서는 뭐가 될까요? 게임이에요. 경기예요, 경기. 경기의 공급이 증가될 수 있답니다. 증가될 수 있다 이거야. by ing, 제공함으로써. 됐죠? 경기 상품의 공급이 증가될 수 있어. 경기 상품이 여기서 게임을 청취하는 거야. 좌석을 늘린다든지, 또는요, by ing 계속 병렬되고 있네요. 경기장을 바꾼다든지 더 큰 경기장으로, 또는요, 확장하는 거예요. 시즌을요. 또는요, 새로운 TV나 라디오나 인터넷 공급이나 배포, 얘를 통해서. 됐어요? 경기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수를 늘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했지?
스포츠 제품의 공급, 즉 경기의 공급을 늘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경기의 공급. The supply of sports product는 게임이나 경기의 공급이야. 즉 볼 수 있는 기회. 이거를 더 많은 좌석을 제공하든 병렬 구조 별표 쳐라. providing 경기장을 바꾸고 확장하는 거야. extending 뭐를요? 시즌을 확장하는 거야. 시즌을. 또는 마지막 거에 A, B, C, or D 쓴 것 같아요. 됐죠? ing 나왔는데 뒤에다가 심지어 무엇을 통해서 이렇게 돼버렸어. 오케이? 여기 명사입니다. 새로운 TV, 라디오, 인터넷 공급. 그래서 병렬 구조를 딱 여기까지만 확인하세요. providing, changing, extending. 알았지? 알았냐? 그래서 이 글은 뭐에 관한 글이다? 스포츠 클럽의 경기. 얘가 공급이야. 한정적이야. 하지만 소비자 또는 시청자라고 보세요. 수 늘리는 것 가는 번호야! 정신 차려. 자, 여기 봐. 공급 일정과 스포츠 클럽이야. 자, 물어봐봐. 스포츠 클럽은 공급 일정이 고정돼 있지. 게임 일정이 고정돼 있지. 그치? 이건 마음대로 늘릴 수는 없어. 여기 보자. 소비자의 수요 충족을 위해 생산률을 바꿀 수 있는 업체 능력을 뭐라 그런다고? supply schedule. 공급 일정이라 그래. 공급 일정. 공급 일정이라는 얘가 소비자의 수요 충족을 위해 생산률을 바꿀 수 있는 업체의 능력을 뜻해. 그 다음 전개! 스포츠 클럽은 고정된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소비자의 수는 늘릴 수 있음. 경기 시청자의 수를 늘릴 수 있다는 얘기야. 어떻게? 더 많은 좌석, 경기장 교체, 시즌 연장, 새로운 중계 매체 배급 등. 됐죠? 이걸 통해서 소비자의 수는 늘릴 수 있다라는 글이야. 알겠냐? 알았냐? 야, 건우야. 40번, 아이씨. 자, 40번이에요. 요약문인데, 요약문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물리적 거리, physical distance. 보기는 어차피 지금 5개가 다 달라. 맞지? 여기 앞에 비동사가 있으니까, 결정되느냐. conceal. 이거는 뭐냐면, 감추다라는 뜻이죠. 감춰지는 거냐. C는 뭐야? 영향을 받는 거냐. D를 집어넣으면 예측되는 것이냐. measured, 측정되는 것이냐. 맞죠? 결정되고 1번 conceal, 감춰지는 거고 3번에 influence, 영향을 받는 거고 4번에 predict, 예측되는 거고 measured, 특정되는 거고. 그쵸? 오케이. 그래서 사람들 사이의 거리는 얘가 주어예요. is, 울랄라, 블랄라 5개 중에 하나예요. 오케이. 무엇에 의해서? 관계의 status라는 것은 상태를 뜻하죠. 이 관계의 상태에 의해서라는 얘기입니다. 지위, 신분, 상태 다 되는 단어야. status. 아까 38번인가 39번에도 status 나온다잉. 기억나죠? 하지만 그러나 이 거리가 말이야 is not appropriate. 적절하지 않을 때 appropriate는 적절하다, 적당하다라는 뜻인데 적절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뭐 한다? 자, adjust 보세요. 사람들은 조정한다. 2번은 interpret, 해석한다. 해석한다야. 3번에 ignore, 무시한다. 4번에 stop, 멈춘다.
그쵸? 5번의 decrease는 감소시킨다. 그들의 비언어적 소통, 몸짓 등등등등 같은 거. 그게 비언어적 소통이야. 이런 비언어적인 소통을 뭐 하겠느냐 이거예요. 만들기 위해서 establish가 만들다니까 to establish 만들기 위해서 뭐를요? 편안한 심리학적 즉 심적인 거리를 만들기 위해 비언어적인 소통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야. 됐지? 그러니까 물리적인 거리, 사람들 사이의 거리는 그들의 관계가 어떤 상태냐, 어떤 관계냐에 따라서 A 되고요. 근데 그 거리가 적절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비언어적인 소통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의 물리적 거리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 사람들 사이에 물리적인 거리가 적절할 때와 적절하지 않을 때 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가보죠. 거리라는 것은 distance라는 것은 reliable 이게 신뢰할 수 있느냐 indicator 지표 암시도 돼요. 관계의 지표가 될 수 있어요. 두 사람 사이에 거리가 가까우면 얘들이 친한 거지. 거리가 멀면 낯선 거고. 그치? 사랑하는 남녀는 바짝 붙어 있고. 맞죠? 그래서 이 거리라는 것이 그 두 사람이 어떤 관계인지를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야. 그 내용이야. 오픈. 자, 두 번째 문장. 낯선 사람들은요, 멀찌감치 떨어져서 서 있었어요. apart는 떨어져. 이런 뜻이고. then. 자, 비교급 then 뒤에 further가 비교급이잖아. 지금처럼 비교급 then 뒤에 도치가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별표입니다. 겁나게 중요합니다, 이거. 알았습니까? do는 뭘 나타내? stand야. acquaintance라는 것은 뭐냐면 아는 지인이야. 아는 지인. 그냥 아는 사람이야. 됐지? 아는 사람하고 조금 더 가깝게 서 있죠. 낯선 사람보다는. 뭔 말인지 알지? 근데 말이야. 이 아는 지인들은요. 조금 더 멀리 떨어져서 서 있어요. 친구들보다는. 여기서는 그냥 친구들만 썼어요. 알았지? 여기다 두 써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지? 또 친구들은요. 멀리 떨어져서 서 있어요. 누구보다? 낭만적인 파트너들, 연인들이 되겠죠? 맞지? 그러니까 연인들이 제일 가까워. 친구들이 그 다음으로 가까워. 아는 사람이 그 다음으로 가까워. 낯선 사람하고는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다 이 말이지. 그지? 그래서 그들의 관계 상태가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바짝 붙어 서 있는 거리가 달라진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괜찮아? 때때로 물론 이러한 규칙들이 위반될 때가 있어요. 이런 규칙이 뭐야? 연인들이 제일 가깝고 낯선 사람이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이런 규칙들이 위반이 되는 경우가 있어. 자, 그럼 그 경우에 대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지금. 오케이? 위반되는 거 수동태라서 여기다 이렇게 써놓은 거다. then, do, occur. 여기 진짜 이거 then 뒤에 이거 진짜 중요한 거 별표 2개 쳐놓을게. 됐지? 자, 위반되는 것도 수동태 신경 써야 돼. 자, recall, 떠올려봐 이런 뜻이야. 명령하고 있어. 마지막 시간을 떠올려봐. 어떤 시간이지? 당신이 탔던 20층짜리 엘리베이터에서 타고 올라갔던, 그쵸? 엘리베이터 안에서 20층짜리 올라갔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라 이 말이야. 그런데 이 엘리베이터가 지금 어때? packed with total strangers. 완전히 낯선 사람들로 가득 찬이란 뜻이야. packed with이라는 것은. 이해하셨나요?
낯선 사람들로 가득가득 들어찬 엘리베이터를 20층까지 타고 갔던 걸 한번 기억해보라 이 말이야. 야, 생각해봐. 친구들끼리 탔으면 제잘제잘 거리면서 갈 텐데 낯선 사람끼리 타고 있을 때 어떡하죠? 서로 얘기도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쵸? 응. 자, the study like experience. study like 뭔 뜻이에요? 요게 승객이 빽빽이 들어찬이라는 의미래요. 승객이 빽빽이 들어찬 경험은 이렇게 돼요. 전체가 주어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다 주어예요. 승객이 빽빽이 들어찬. 여기 단어 정리돼 있을 거예요. 이런 식. 여기다 쓰자. starting like 승객이 빽빽이 들어간 오케이? 승객이 빽빽이 들어간 이 경험은요 no doubt 틀림없이 만들어요. 그 상황을 다소 a bit 다소 불편하게 만들지. 당연하지. 이렇게 승객이 빽빽이 들어찬 경험이 얘가 주어잖아. 만들어요. 그 상황을 다소 불편한 상황으로 만들겠죠. 목적격 보호입니다. 이거 됐죠? 자, with 나왔습니다. with 여기서는 뭐뭐 한 채로, 뭐뭐 된 채로 그렇게 해석이 돼야 되겠네. 당신의 물리적인 거리가 침입되고 침범된 채로, 위반된 채로라고 했어요. 너의 물리적인 거리가 완전히 위반됐지. 맞아? 침범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침범된 거니까 with 뒤에 명사 뒤에 과거 분사를 쓰셔야만 한다고요. 침범된입니다. 오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너는 may have tried. 뭐뭐 하려고 노력했을지도 모른다. 과거 추측합니다. 얘도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당신이 may have tried to. 노력했을지도 모르겠다. 만들어내려고. 심리적인 공간을. 됐죠? 심리적으로 거리를 두기 시작하는 거야. 물리적으로는 되게 가까워. 하지만 심리적으로는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눈을 쳐다보지 않고. 맞죠? 최대한 몸이 닿지 않게 하려고 하고. 맞지? 시선을 핸드폰이나 엘리베이터에 그냥 고정시키고 이런 거. 계속 보자고. 물리적인 공간을 만들려고 노력했을지도 모른다. 과거 사실 추측이니까 해석 잘해야 돼. 맞죠? 물리적인 공간을 만들려고 심리적인 공간을 만들려고 노력했을 거라고. by avoiding eye contact 시선 접촉을 피함으로써 병렬 구조 시작되고 있습니다. avoiding, focusing 됐죠? 맞아? 초점을 맞춘 채로 instead 그 대신 어디에 엘리베이터 버튼에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쉼표 뒤 ing로 보시는 게 조금 더 좋겠네요. 집중한 채로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당신께서는 심리적인 공간을 만들려고 노력했을지도 몰라요. may have tried to create psychological space야. 심리적 공간을 만들려고 노력했을지도 몰라. 아이 컨택트를 피함으로써. 그쵸? 어디에 집중하면서? 엘리베이터 버튼에 집중하면서. 됐죠? by reducing 나왔습니다. 줄임으로써. 가까움을 줄이는 거야. 근데 한 가지 non-verbal channel 이게 뭐야? 비언어적인 소통에서의 가까움. 예를 들면 시선 접촉 같은 비언어적인 공간 어떤 채널에서의 접촉을 피하는 거예요. 됐죠? 가까움을 피하는 거라고. 이게 눈맞춤이야. 피함으로써 한 사람은 자 compensate for는요 보상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또는요, 상쇄하다 그래도 돼요. 됐죠? 자, 뭘 보상하고 뭘 상쇄하는 거냐? 원치 않는 가까움을. 또 다른 채널에서의 원치 않은 가까움. 그게 뭐야? proximity. 가까이 서 있음이란 뜻이야, 이거. 인접성이라 그러기도 해. 가까이에 있음이란 뜻이라고. 이 단어를 빈칸에 제대로 써봐라고 낼 수도 있어. 알았지? proximity 굉장히 중요한 단어 여기 있나요? 없네요, 얘도. 아, 있네요, 여기. 아, 이것도 있네, 밑에 단어도. 여기 있었네, 여기. 그지? 여기 있네, 여기. 여기 있네, 여기. 오케이. 가자. 마찬가지로 similar이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연결사 신경 쓰시고 얘는 네가 만약에 talking with someone 누군가랑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이냐면 is seated가 앉아 있다야. 앉다라고 앉다. 알았지? 몇 피트 떨어져서 앉아 있어. away라는 것은 떨어져서란 뜻이야. large table. 큰 테이블에서 몇 피트 상당한 거리를 두고 앉아 있는 어떤 사람하고 얘기를 나눈다 이거야. 됐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하고 얘기를 나눈다. 그럼 너는 are likely to maintain 유지한단 말이에요.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be likely to 부정사야 그게. 당신께서는 are likely to maintain constant eye contact. 지속적인 아이 컨택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요.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그래. 됐지? 맞죠? 그런데 이 상황, 지속적인 아이 컨택트를 유지하는 이 상황, 그거를 something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거란 말이야. 지속적인 아이 컨택트를 하는 거 something이라고 하고 있어 지금. 근데 얘는 어떤 거냐? 네가 불편하게 느낄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행하는 것을 you might feel uncomfortable doing 하기에 되게 불편하다고 느낄 수 있는 거단 말이야. 지속적 아이 컨택트는. 만일 어떨 때는 당신이 서 있다면 next to each other는요. 바로 옆에 라는 뜻이야. 됐지? 이게 뭔 뜻이겠어? 테이블에 저쪽에 앉아있는 애하고는 끝없이 눈맞춤을 할 수가 있다고. 거리가 있을 때는. 그런데 가까이 붙어있을 때는 네가 하지 불편함을 느낄 일이란 얘기야.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요약 보시죠. 물리적인 거리는 사람 사이의 물리적인 거리는 관계의 상태에 따라서 영향을 받겠죠. 맞습니까? 또는 결정이 되겠죠. 근데 결정된다 하고 영향받다고 둘 다 될 수 있어. 됐지? 나머지는 안 돼. 감춰지거나 예측되거나 측정되다도 좀 안 될 건 없는데 그래요. 측정될 수도 있겠어요. 그지? 근데 그 거리 자체가 적절하지 않을 때, 즉 너무 붙어있을 때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비언어적인 소통을 조절하죠. 조절. 아이 컨택트를 피한다든지. 그쵸? 그래서 무시하다와 감수하다는 안 되니까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야. 맞지? 비언어적인 소통을 조절해요. 왜? 편안한 심리학적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되셨어? 이 요약문 자체를 너희들이 빠삭하게 외워두는 것이 아마 목숨에 이로울 것이다. 왜냐하면 이거 쓰기 나올 수 있어. 다른 부분에 밑줄 쳐놓고 쓰라고 나올 수 있어. 알겠지? 그래서 여러 번 써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반드시요. 나올 수 있는 단어 중에 관계의 상태라는 이 단어가 나올 수도 있고요. 여기 봐봐. 관계 relationship status에다가 A라고 칠 수도 있다고. B에다가 it's not appropriate 요거 쓸 수 있고요. 알았어? 그 다음 비언어적 소통이라는 여기에 밑줄 칠 수도 있고 심리학적인 어떤 편안한 심리학적인 거리라는 요거에 밑줄 쳐놓을 수도 있다고. 알겠어? 빈 A, B가 여러 군데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여러 번 써보세요. 알겠지? 알았지? 자,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여기 하죠.
자, 비언어적인 의사소통과 심리적인 뭘까요? 거리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두 사람 간의 관계에 관한 지표가 뭐죠? 거리죠. 그치, 얼마나 가까이 서 있느냐, 또는 멀리 서 있느냐. 그런데, 때로 거리 규칙이 위반되죠? 그 예시가 뭐가 되죠? 가득 찬 엘리베이터. 물리적 공간이 침범이 되는 거고, 눈을 마주치지 않음으로써 심리적 공간을 확보하죠? 맞습니까? 요지가 뭐냐? 비언어적 채널에서의 가까움을 줄임으로써 또 다른 채널에서의 원치 않는 무엇을 상쇄한다? 거리. 상쇄하겠죠. 비언어적인 채널에서의 가까움을 줄여 심리적인 거리를 둔단 말이야. 그래서 근접성에서 원치 않는 거리를 상쇄한다 또는 뭐 불편함을 상쇄한다. 뭐 상쇄한다에 뭐가 들어가 있었지? 가까움. 원치 않는 가까움을 상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closeness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확실하게 뭔 말을 하고자 하는지 알아야 돼. 두 사람 간의 거리는 이 사람들의 관계에 대한 지표야. 그런데 낯선 사람하고 이렇게 빡빡하게 들어서 있을 때는 우리는 심리적인 거리를 조절해버려.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든지 뭐 이런 짓을 함으로써, 그죠? 그런 내용입니다.